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화 수업을 맡은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선생님 얼굴 처음 보는 사람들 많죠? 예,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적 연구 방법의 실험법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28쪽과 또 학습지 9쪽 10쪽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즐겁게 같이 공부해 봅시다. 네, 실험법 양적 연구입니다. 실험법은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데요. 빈칸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수치화된 자료와 통계 분석을 이용한다는 거죠.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두 번째 방식이 실험법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다음 그 효과를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험법은 실험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눈 뒤 특정 집단에만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다음에 이거를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지 않은 다른 집단과 결과를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이때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요.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네, 인위적인 자극을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제 집단은 왜 통제 집단이냐? 실험 집단에서는 인위적인 자극이라는 실험을 수행했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에서는 이 실험,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지 않은 상황으로 통제를 했다는 얘기죠. 네. 이때 인위적인 자극이 된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결과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실험법인데요. 예전에 자료 수집 방법 공부를 할 때 양적 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공부했었죠. 한 번 더 실험법에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위적인 자극이 된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은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된 변수가 독립변수, 그 독립변수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기억합시다. 원인은 독립변수, 결과는 종속변수. 이 틀을 기억하시면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실험법의 사례를 들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빈칸이 많죠? 함께 채워갑시다. 연구 주제는 안전교육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안전교육과 교통법규 위반 건수 아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보면요. 안전교육, 아까 전에 독립변수가 원인이 되고 종속변수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안전교육이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의 건수에 미치는 영향,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안전교육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결과인 종속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구 주제 내용을 아까 전에 학습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실험 처치로 한번 구분해 보죠. 여기서 실험 집단은 안전교육을 받은 집단이 실험 집단이죠. 통제 집단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됩니다. 빈칸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험 처치는 독립변수인 안전교육이 실험 처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실험 집단은 안전교육이라는 독립변수, 실험의 처치를 했고 통제 집단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표를 따라가면 통제 집단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 내용을 밑에 실험법의 단계의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에 위에는 실험 집단, 아래에는 통제 집단이 나뉘죠.
똑같이 사전검사를 합니다. 종속변인 1차 측정이라는 말은 사전검사에서 구하고자 하는 결과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 처치를 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사전검사를 한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서는 실험 처치에 들어가죠. 네, 여기 위의 사례에서는 안전교육이라는 실험 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장 다른 게 이 부분이죠. 실험 처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중간 부분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제 집단에서는 독립변인을 통제했죠. 쉽게 말해서 실험 집단에서는 실험을 하지만 통제 집단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로 이제 실험 집단에서는 사후 검사를 하죠. 실험 후에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또 그리고 통제 집단에도 마찬가지 안전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마지막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실험법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4가지 특성은 서로 연결되는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 원인은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종속변수인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 독립변수인 안전교육 이외 요인. 자, 안전교육이란 거는 뭐냐면요. 실험법에서 실험 처치에 해당하는 거죠. 이 실험에서 위에 실험에서는 안전교육이라는 실험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라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외의 다른 요인, 예를 들면 운전자의 나이나 운전 경력이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실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독립변수 이외 요인, 독립변수는 여기서는 안전교육이죠. 안전교육 이외의 요인을 통제해서 안전교육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이외의 요인을 빼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모든 실험 조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으로 특성도 아주 중요한데요. 실험법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의 조건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죠? 실험 처치를 하고 실험 처치를 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그 이외에 실험 처치하는 독립변수 이외의 요인은 모두 동질적으로 통제를 한다. 이렇게 실험 조건 여러 가지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통제 정도가 높습니다. 이 실험법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통제 정도가 높다. 이 표현은 실제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실험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인과관계란 거는 독립변수가 원인으로서 종속변수의 결과로서 작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과학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종의 일정한 법칙 발견에 유리합니다. 네, 여기에서 실험법은 양적 연구 결과로서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점입니다.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법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양적 자료로서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용이합니다. 네, 용이하다는 것은 쉽다라는 뜻이죠. 빈칸에 비교 분석이라고 쓰시고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 또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단점으로 가겠습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이 곤란합니다. 여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실험법이 가장 통제 정도가 높다고 배웠죠. 그것은 사실인데 자연과학과 비교하면은 어디까지나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연과학만큼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이 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점입니다. 실험 대상이 인간이므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실험 대상자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력을 가하는 실험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점입니다.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실험법에서는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데요. 이 통제된 상황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눠서 어디까지나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상황이죠. 이 실험에서 조성한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험법의 내용을 OX 퀴즈로 정리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실험법에서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한다. 예, 우리가 아주 주로 학습한 내용이죠. 쉬운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실험법은 인과관계 발견에 용이하다. 용이하다는 쉽다는 뜻이죠. 인과관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말하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세 번째, 실험법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한다. 네, 양적 연구는 수치화된 자료나 통계 분석을 주로 이용하고 양적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질문지법과 함께 실험법이라는 것을 방금 공부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실험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실험법은 문맹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실험의 내용은 꼭 글씨를 읽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능력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수면 상태가 어떤지를 또 얼마든지 실험을 할 수 있죠. 글씨를 몰라도 얼마든지 실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실험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신뢰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거는 양적 연구죠. 실험법은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수치화된 자료, 과학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신뢰관계 형성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X입니다. 그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 주관적인 세계는 실험법에서는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수치화된 자료, 과학적인 분석을 갖다가 정확하게는 알 수 있지만 연구 대상자의 깊은 생각까지를 신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실험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한 통제 정도가 가장 높다. 이거 제가 아까 전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네, 통제 정도가 가장 높은 거 맞습니다. 실험법은 실험 처치를 하고 또 통제를 가한다.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험을 정확하게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통제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통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